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내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요, 이 강용석 변호사가 또 패소를 했습니다. 자, 이 송영길 성매매했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요거 오늘 정식 재판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여러분들 이 해병대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래서 해병대 예비역에서 어제 대대적으로 말이죠.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이 김홍국 가수가 거기서 일장면서를 했습니다. 요것이 뒤늦게 또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자,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홍국 가수는요, 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비슷한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검찰 그야말로 정치검찰 이 조작 사건 뭐 이러면서 관련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해 사례와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간담회 이화영 부인 백정화 이 사람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를 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 이 사람도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 백정화 부인이 뭐 이 공갈 협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남편이 죽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야말로 죽고 싶어 한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정말로 죽고 싶어 하는 것인지 왜 이미 말이죠. 이화영이가 두 번째 옥중 그런 이제 이 SNS를 올렸잖아요. 이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 검찰이 이제 강압 수사를 하는 바람에 죽는 이 사례 요거를 갖다가 좀 밝힌 바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옥중 서신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어. 그 정도로 나도 고통을 겪고 있어. 이런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부창부수라고 말이죠. 지금 이화영의 부인은 한마디로 골 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에서 이 장시호, 그러니까 이제 최성원 씨의 이제 사촌, 정유라의 사촌으로 돼 있죠. 장시호가 이 허위로 얘기한 내용, 이게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바로 이제 그 담당 검사하고 모종의 썸씽 관계가 있다. 요렇게까지 녹취를 했는데 이거 전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뉴탐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도 조사하고 있고 공수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동안에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요거를 가지고 특검까지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민주당의 조치이냐. 요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말이죠. 이 송영길이가 이 낭보를 접했어요. 왜냐면은요, 2021년도에 가세에서 보도한 내용이 뭐냐. 송영길이가 성매매를 했다. 이런 의혹.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광주 사태 때, 그리고 베트남 관광을 가서 뭐 이런 성매매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말이죠. 예. 여기에 관해서 이 가세에서 그동안에 이 성매매 의혹을 제기하는 거론을 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어요. 이 영상에 이 가세의 김세희 대표하고 그리고 강 변호사가 이제 출연해서 이걸 설명했는데 요거를 보고 송영길이가 이거는 나에 대한 모욕적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서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고요. 그리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 재판부에서는 2년이 지난 2021년도 3월쯤에 이 영상은 이미 삭제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미 영상이 삭제됐으니까 가처분할 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신청은 기각을 했지만은 당시에 이거 방송 내용은 허위야. 요렇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송영길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영길한테 1,000만 원을 배상하라. 자, 그래서 송영길이가 말이죠. 가세인하고 김세희 가세인 대표 그리고 강용석을 대상으로 이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요. 그런데 이제 참 이상한 게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결을 안 했어요. 자, 이거 뭔가 좀 수상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뭐 베트남에서 했는데 베트남 또는 이제 광주에서 뭐 워낙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증 확보가 좀 어렵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런 판결 참 희한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송영길이가 이겼다. 이 측면 그리고 이제 가세에 또 한 번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요. 바로 이제 어제 여의도에서 말이죠.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 해병대 특검을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해병대 예비역 100여 개 단체하고 이제 회원들이 참석해서 한 회원들이 경찰 추산한 한 10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하고요. 주최 측에서는 한 2, 3천 명 정도가 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김문국 가수가 지금 어제 일장 연설한 내용이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자, 해병대가 한 목소리가 되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 가짜 해병이 있고 좌파 해병이 있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죽은 후배 최상병이 나도 마음은 아프다. 그런데 해병대 선후배들이 열심히 날아와 국민을 위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질질 끌면서 언제까지 들이댈 거냐.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다 보니까 전국의 많은 해병대 선후배들이 여기 여의도에 왔다. 그리고 해병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로 평생 살아왔고 어떻게 최상병 사건을 전국 해병대 가족이 비참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부터 해병대 선후배들은 해병대를 우습게 보고 막말하는 정치인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거 이재명이잖아요. 더는 들이대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그야말로 이제 정상적인 해병대 전후에 예비역들의 이 단일 대우를 통한 민주당에 대한 이 공격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거를 역설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때 김문국 가수는요. 내가 이제 보수우파 대표적인 연예인이다. 이러면서 총선을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자기한테 신세진 의원들 단 한 명도 이 전화 고맙다는 전화, 밥 먹자는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통화 없다.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연달아서 한 10여 명의 우리 국민의힘 이 의원들이 뭐 전화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한동훈이죠. 한동훈도 그래서 저녁 대접을 잘했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김은국이가 말이죠. 아주 명언을 했어요. 좌파 연예인들은 선거 끝나고 다 제자리로 복귀가 되는데 우파 연예인들은 왜 아직도 복귀가 안 되느냐? 전국의 많은 보수우파 연예인들이 숨어 있다. 그분들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힘을 위해 다 마음 편히 나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보수 우파로서의 소신이 확고한 그런 이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유영수 여사의 다큐 영화인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이런 지금 영화를 만들고 다큐 영화를 만들고 있고 광복절 개봉을 목표로 제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은국 선수의 이런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일관된 신념 우리가 높이 평가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 사례에 관해서 증언을 듣고 이 관련자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요. 이 관련 간담회를 어제 오후에 가졌습니다. 요거 이제 박찬대가 가진 것이 되겠죠. 이 자리에서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하고 그 다음에 김광민 변호사가 초대받아서 자기들이 느끼는 이제 감정을 발표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백정화 그동안에 이제 얼굴이 잘 알려졌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백정화 그래도 얼굴이라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 생김새를 보면 이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난리를 쳤느냐. 뭐 이화영이 재판할 때 재판장에서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난리를 쳤잖아요. 뭐 변호사 인정 못해 뭐 소리 지르고 그래서 김광민이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우선 지금 이제 이 보도 매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이제 이 메인 미디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우선 특검은 꼭 필요하다. 특검은 필요하다.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특검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피해 사례 간담회에 나가서 입장을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이화영과 이렇게 검찰이 조작 수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니 이거 특검밖에는 다른 대책이 더 있겠느냐? 우리 남편이 그런데 내가 죽을 맛이라고 하더라. 죽고 싶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 내가 정말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2022년도 9월에 기소가 돼서 1년 10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9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거 살 맛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백정화 얘기가요. 나는 뭐 솔직히 사법권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거에 관해서 아는 바는 별로 없다. 하지만 굉장히 억울하다.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얘기가 말이죠. 이 백정화 얘기가 굉장히 1심 판결이 한마디로 부당하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백정화가 얘기한 걸 보면은요. 국정원 문건도 나오고 안부수 딸의 증언도 나오고, 그리고 이화영과 이재명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나왔는데도 이화영 씨 판결이 왜 그렇게 유효하냐, 이해가 안 갔다. 그래서 이제 항고에서 2심에서는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김성태 회장 진술은 인정하고 이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북 송금을 했다는 취지의 이 진술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요렇게 진술해달라고 회유했다. 검찰에서 말이죠. 이화영한테. 이런 행태를 정확히 알려면 특검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증거가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이화영이 구속되게 된 경위의 문제가 상당하다. 그러면서 형사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화영의 경우는 검찰이 별건 기소로 인해서 1년 9개월 동안이나 구속된 거,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이죠. 검찰이 매 사건마다 6개월씩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아서 구속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다. 불법 체포와 감금을 통해서 진술을 조작하는 행태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피고인인 이화영 방어권이 철저히 침해되고 있고, 검찰의 압박으로 증인들이 대거 증언을 취소한 정황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 박찬대는요. 여기 어제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이제 이 당이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말이죠. 이게 이제 언제냐? 그러니까 이제 작년 6월에 이화영가 그렇게 진술한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6월 7초에 요것이 이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재명이도 영창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박찬대가 앞장서 가지고 이우일이라고 이제 이화영을 대신해서 지구당을 관리하는 이우일 지구당 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한 것이죠. 야, 이화영이 마음을 돌려. 왜 그렇게 진술했다고 그랬어? 그 회의 압박에 의해서 진술했다고 좀 해. 이런 공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우일 이화영의 최측근을 통해서 백정화하고 박찬대가 전화 통화를 한 사실까지 나온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 박찬대가 바로 이런 공이 인정돼가지고 원내 대표까지 무투표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언론에 대서특필되니까 박찬대가 나 이 백정화 얼굴도 몰라. 만난 적도 없어. 요렇게 부인을 한 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자, 이우일도 만나고, 이우일 통해서 백정화 전화도 하고 회의한 거?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박찬대가 말이죠. 어제 있었던 이 간담회에서는요, 이화영이를 회유 협박하고 진술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나라를 망치는 정치검찰 행태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제 백정화가 말이죠. 자, 이 검찰의 회유로 인해서 이재명이가 다 안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요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회유 압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진상을 알려면 특검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요렇게 밝혔고요. 김광민도 이거 누가 변호하려고 했겠느냐. 이거 아무도 변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 공을 민주당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변호한 거 있는 건 아니냐. 자, 요런 얘기를 하고, 이 별건으로다가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이화영이가 지금 이제 대단한 고생을 하고 있다. 요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1년 9개월이나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을 강력히 지금 내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검찰의 수사는요, 불법 체포 그리고 감금을 통해서 진술을 조작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 이 정도로 이 김광민이가 참 거짓말을 해대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참고적으로 이화영,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화영 부인이 정말 나를 여기다가 죽으라고 가둔 것 같다.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밝혔다. 요점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화영이의 최근의 입장문을 보면 그 극단적 선택까지도 내가 가능할 수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재명한테도 보내고 검찰에도 보내는 메시지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판사한테도 보내는 메시지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분석해 드렸는데요. 어제 있었던 이 간담회 내용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 진짜 맞네. 지금 결국 이화영이가 말이죠. 극단 선택을 강조하고 위협해가지고 본인이 말하자면 이제 또 이제 보석 신청을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보석 신청을 해갖고 보석으로 풀려나서 2심, 3심까지 받으려고 하는 작전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화영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요거를 이렇게 좀 키우면 이제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제 2월 6일, 지금 26일,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제죠. 간담회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원들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서 말이죠. 작금의 정치검찰의 행태를 막고 그리고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말이죠. 그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 하나 있는데 하면서 공개한 내용이 바로 뭐냐. 인권연대, 그러니까 인권연대가 한 지난 20년입니다. 2004년에서 2024년까지 인권연대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검찰 조사 중에 자살한 사람이 163명이고 경찰 조사 중에 자살한 사람은 76명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인데 국민이 위임하신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치검찰 강압수사 때문에 내가 유죄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양문석이도 또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예. 자, 왜 그러냐. 지금 김동연이한테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이 김동연이가 이제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용 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안 주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즉, 김동연 지사, 그리고 당신의 작고 소소한 정치적 이득보다 옳고 그름,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먼저 헤아리는 정의로운 기준을 기대한다. 이렇게 김동연을 직격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쪽으로는 김동연도 직격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검찰도 법원도 아주 악랄하게 비판하는 이 민주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백정화가 말이죠. 드디어 대놓고 검찰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왔다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공수처에서 장시호 수사 동향을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24일 날 검찰에서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공수처는요, 이 장시호한테 국정농단 특검 당시 허위 증언을 연습하도록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았느냐, 요거를 이렇게 물은 걸로 되어 있는데, 공수처 조사에서 말이죠. 장시호는 검사가 증언 연습을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유튜브 채널인 뉴탐사가 지난 5월 달에 이 장시호가 지인과 2020년도 대화한 녹취록을 등부를 해서요. 김현철 현 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수사할 때 이 장시호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다. 그리고서 사적인 썸씽 관계로 발전시켰다라는 의혹을 이 유튜브 채널인 뉴탐사가 제기한 바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김영철 참사가 열이 바짝 나잖아요. 이거 전혀 사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적 처분을 하겠다라고까지 밝히게 됐는데 그 당시 김영진 차장 감사가 말이죠.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 부분이 허위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지난 5월 10일 날 뉴탐사의 강진구 그리고 비디오업체 변희재를 갖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그리고 지난 17일 날에는요. 그날 5월 17일이죠. 이 장시호를 갖다가 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어요. 그래서 서초서에서도 지난 19일 날 이 장시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요때 경찰 조사에서 허위사실을 내가 퍼뜨린 게 맞아. 이렇게 대체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말이죠.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 장시호 말만 듣고서 이 김영철 검사를 비롯한
이 검찰을 비판한 거, 이거는 반드시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당은 이런 장영철을 갖다가 탄핵 대상으로까지 올려놓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장시호의 공수처 조사 내용,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